네, 온앵커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전해진 소식들 확인해 보시죠. 자, 우리 시가 어제까지의 종가 기준으로 좀 계산을 해봤습니다. 최근 한 10년 가운데 가장 어려운 시장을 현재 마주하고 있습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연초 대비 코스피는 21% 정도 하락률을 그려가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27% 정도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투자로 힘들어하고 계시다면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말까지 남은 등락률에 따라서 이 수치는 바뀌게 될 예정입니다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만은 팩트입니다. 다만 전 세계 경제가 그 당시에 이제 회복 불능이라고 여겨졌던 2008년도의 상황을 보시면 정말 초토화된 증시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시스템 리스크가 발발하고 우리 시장에서 전 종목 하한가를 나타내는 흐름이 꽤 오랫동안 지속이 됐는데요. 시계열을 길게 늘어놓고 보면 1년 혹은 2년 후에는 시장이 이 낙폭을 거의 그리고 완벽히 회복했다는 것도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를 보면 정말 영원히 추락하는 것도 영원히 흥왕하는 것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데요. 워런 버핏의 단짝인 찰리 먼거는 심리학 강연에서 인간의 판단 오류를 일으키는 24가지 원인을 설명했는데요. 그 강의 이후에 오판의 심리학이라는 저서로 이 내용을 엮어서 발간을 했었죠. 이 중에서 박탈에 대한 과민 반응 경향을 보시면 잃었다고 생각하는 것, 즉 이 박탈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과민하게 반응을 하고 비합리적으로 행동하게 된다는 건데 누구나 사실 주식시장에서 단기적인 평가 손실에 대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비합리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자기 제어 혹은 심리 관리를 해야 한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당잠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인문학적 고찰과 심리적 고찰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자산 시장의 이야기를 하는데 숫자로 이야기를 하지 왜 그 외적인 요소를 이야기하든가 의아해하실 수도 있을 듯합니다. 그 이유는 경제 주체는 다름 아닌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제 안에 녹아드는 인간의 심리를 잘 파악하고 나의 심리를 다스리는 능력에 따라서 투자의 소득은 그야말로 천차만별로 갈리게 될 텐데요. 수많은 투자의 귀재들과 그루들도 이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리고 찰리 먼거나 워런 버핏 등도 아주 유명한 책벌레라는 점도 우리는 간과할 수 없을 겁니다. 자, 그럼 과도한 공포도 과도한 탐욕도 경계하면서 겨울을 버틸 수 있는 체력을 다지는 마음으로 오늘도 시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의 남은 변수가 무엇인가 쭉 정리는 해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뭐니 해도 FOMC가 되겠죠. FOMC 우리 시간으로는 22일 새벽 3시 30분 정도부터 관련 소식이 전해질 겁니다. 여기에서 금리 인상 75bp인가 100bp인가 이미 양 측면 모두 시장에 어느 정도는 좀 반영이 돼 있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연준의 시각입니다. 연준이 바라보는 현재 경제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물가의 경로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고요. 무엇보다 긴축의 속도를 어떻게 제시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도표가 중요한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소식 들리는 대로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일에는 영란은행에서 이제 금리 인상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번에 신임 총리는 이와 또 반대되는 기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시장 판단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22일에는 스위스, 노르웨이 통화 판단도 있지만 무엇보다 일본이 좀 중요합니다. 일단 일본의 중앙은행에서 환율이 개입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현재 구간입니다만 현재 투자자들의 베팅을 보면 일본 엔 환율 숏 베팅이 압도적으로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시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와 역행하는 통화 완화 정책을 고수할 것이라는 베팅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에 따라서 우리는 또 불편한 진실, 달러의 강세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슈도 좀 중요합니다. 유로존과 영국의 PMI 수치 발표도 있습니다. 사실은 시장이 만약에 이번 달 말에 반등을 한다면 그 변곡은 FOMC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많기 때문에
기승전 FOMC입니다. 이에 대한 대기 모드가 역력하게 드러나는 하루였습니다. 자, 기준금리 경로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체크해드리고 있는데요. 어제 보여드리는 화면이죠. 간만에 이제 테일러 준칙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는 사실은 금리의 가장 중요한 황금률로 제시가 됐었는데 양적 완화 구간, 제로 금리 구간 하도 오래되다 보니까 잊혀져 있었던 테일러 준칙이 최근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테일러 준칙으로 보면 기준금리, 적정금리가 너무 높습니다. 뭐 8%까지 제시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6.8%까지 적정금리가 제시되고 있는데 그건 사실상 어떻게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다만 경로 측면에서 상방에 대해서 조금 더 열린 시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시각 그리고 최근 외신 등을 통해서 이 테일러 교수가 했던 적정금리 5%라는 것에 대해서 연준도 검토하기 시작했다라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CME 패드워치에 반영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한켠에 인지해 두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최근 들어서 이 금리의 방향이 오른쪽으로 조금씩 이동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드리고 있죠. 어제는 뭐 5% 이상까지 적정금리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간밤에는 이거보다 조금 내려갔습니다. 그래도 최종금리가 4.75%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만만치 않은 금리 수준이긴 합니다. 결국 경기 침체에도 연준은 긴축을 고수할 것이다라는 심리가 여러 군데에서 포착되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미증시 보겠습니다. 간밤 미증시 상승과 하락을 장중에 반복하다가 결국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상승 전환에 성공하며 3대 지수 일제히 플러스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근데 사실 최근 들어서 특히 FOMC 이전까지는 시장이 오르더라도 내리더라도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수급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금리 상황 보시면 일단 금리의 반응은 긴축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영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수치까지 2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죠. 3.94% 종가입니다. 이제 4%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금리가 이렇게 급등을 하면 사실은 기술주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시장은 상승했고 달러 인덱스는 오히려 장중에 뭐 110선 터치도 했습니다만 종가 수준에서는 그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면서 마이너스 마감이 됐습니다. 굉장히 혼재된 시각이 이 안에서 읽히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역시 FOMC 전까지는 이거 확인하고 가자라는 관망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시장 내부적으로 볼까요? 이제 테마 섹터 가운데 눈에 띄는 부분 광물, 신재생, 리오프닝, 자동차 그리고 백신이 있었습니다. 크게 이곳에서 이제 영향을 받았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TV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두 가지 언급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올리는 언급이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미국에서 군사 개입을 할 것이다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사실 이건 지속적으로 이제 정치적인 고민이 깔려 있는 내용이라는 점 말씀을 드렸죠.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시선을 외부로 돌리려는 그런 경향 배제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정치적인, 외교적인 중립성을 깨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대한 반응으로 광물 테마주들이 움직였습니다. 광물에 대해서 이제 주목도가 올라가는 내용이죠. 국내에는 관련된 광물 테마도 있겠지만 투자의 아이디어로 리튬 테마 안에서 앨범함 지속적으로 체크해드리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리튬 관련 광산 기업, 재련 기업 그런 것들 포함해서 폐배터리 산업을 뛰어들고 있는 기업들 쭉 정리해 보셔야 된다는 부분 한 두세 달 외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신재생단에서는 풍력과 태양광 여전히 좀 강한 흐름을 보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리오프닝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따로 떼서 체크를 해볼 텐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TV 프로그램에서 이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코로나19 대유행 끝났다 선언을 했는데 물론 이것이 방역체계 변화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선은 그었습니다만 종식 선언이 나오면서 관련 테마주인 백신은 급락하는 모습이었고요. 리오프닝 관련 테마주들은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동차 부품 자율주행 테마도 눈에 띄었는데요. 이 이슈도 잠시 후에 따로 떼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3일 당잠사 화면 내용입니다. 식당의 예약 건수, 항공기 예약객 수는 이미 팬데믹 이전보다 높은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에 미국과 영국 신용카드의 지출도 나날이 회복되고 있는 흐름이 가파르다는 점 체크해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빚이 계속 쌓이고 있다는 점은 우려 포인트로 변수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리오프닝에 대한 소비 패턴은 이미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외국으로 여행길이 속속 열릴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연말에는 또 소비 시즌에 대한 기대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모두 맞물린 부분인데 그와 관련된 포인트로 어제 보여드린 의류 테마주입니다. 어제 영원무역과 영원무역 홀딩스의 급등세 이와 무관하진 않을 겁니다. 계속해서 관련 테마주들과 실적에 대한 기대감 분석을 해보셔야 하는데요. 오늘은 리오프닝 테마 가운데 카지노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통계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월별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지수인데 최근 들어서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쇼크 이후에 그 이전 수준까지 모두 회복하고 오히려 큰 폭의 상승세를 시현하고 있는 현재 구간인데요. 이 지수는 국내에서 관련 기업으로는 강원랜드와 매출과 거의 궤를 같이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파라다이스 월별 매출이 지금 계속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7월부터 반응을 보이더니 8월 들어서 급증한 부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 개선이 얼마나 나오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런 카지노 리오프닝에 대한 접근 전략이 달라질 텐데요. 잠시 후에 투자 의견 자리 옮겨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공개된 내용 국토부에서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했죠. 3년 뒤에 도심 항공교통 상용화 계획 발표입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에서 여러 가지 관련 테마주들이 들썩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런 종목들 잘 보시는 분 김태성 이사는 어떤 종목에 주목하는지 잠시 후에 자리 옮겨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자유주행에서는 한 2주, 3주 전에 MC넥스를 탑픽으로 제시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연속 상승세를 그려가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접근도 가능한지도 체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애플 새 모델 수요가 양분되고 있다는 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조금 전에 레포트가 올라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고가 폰 있죠. 아이폰 40 프로나 프로맥스의 대기 시간은 늘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지난 막대가 이번 수치인데 확실히 그 전작에 비해서 대기 시간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함께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전 주문 수요가 이쪽에 강하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반면에 아이폰 40와 플러스의 대기 시간은 그 전작에 비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도 마찬가지 플러스의 수치도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즉 기본형 모델에 대한 수요는 약해지고 있습니다. 애플 입장에서는 사실 믹스 개선 효과로 인해서 긍정적인 내용입니다만 벤더 입장에 대해서는 이 두 개의 혼재된 내용을 어떻게 소화할지 여부가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듯 싶습니다. 간밤 애플의 주가가 꽤 크게 반등폭을 그려갔기 때문에 오늘 관련 부품사의 투자 심리는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듯 싶습니다. 자, 오늘은 애플까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온앵커의 당잠사 함께 하셨습니다.